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탄핵의 진실이 모조리 밝혀졌고요. 당시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기 탄핵에 가담했던 인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좌익 국민들도 마찬가지. 지금 당신들이 온전한 인간들이라면 두 발 뻗고 잠을 자고 있는지, 또 목구멍에 음식이 넘어가는지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을,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탄핵 정국 때 무슨 일이 벌어졌고, 또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만 낱낱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롭게 진실을 외치고 있는 빵식이 TV의 서포터즈가 되어 주셔야지 이 나라가 맑고 깨끗하게 재건이 될 수 있는 점, 요것도 밝힙니다. 자, 오늘 핵심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더 이상 이런 재판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 재판을 보이콧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었는데요. 이것을 주제로 당시에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나갔다 왔는데요. 야, 시끄러워. 들어와. 아이 닭들이 그냥 뒤에서 까깍까깍 너무 시끄럽게 하고 자꾸 절로 가는 소리 지르고 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판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재판을 받는 것이 힘들어서? 아니면 재판받을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재판받는 게 겁이 나서? 두려워서? 왜 보이콧을 했을까요? 제 방송을 오랫동안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재판 수준이 어땠는지 아시죠? 이건 일반 강력범죄들의 재판보다 훨씬 강도 높은, 더 나아가서 인권 유린의 인민재판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일주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주 5일 동안 4회 이상의 매우 강도 높은 재판을 받으셨고, 매일같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나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묵묵히 재판에 임하셨는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고 재판에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아가리를, 이런 멍멍이 나불나불 대는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탄핵 정국 당시 사기꾼 고용태라는 작자는 핸드폰을 그냥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로 그냥 자유롭게 써가면서 황제 수사를 받게 해주면서, 일국의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매우 강도 높게 비인간적으로 조사, 재판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이자를 보세요. 탄핵 정국 때라든지 제 방송 중에서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징글징글합니다. 그런 인물인데 감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역적 김세훈 판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자가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의 불법적인 별건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재수감시키기 위한 영장을 받아준 판사입니다. 자,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로 돌아가자고요. 이날 재판은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열렸고요.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던 이 역적 홍남기 있죠, 경제부총리 하는, 이 박근혜 정권 때도 한따까리 해먹었던 인간인데, 이 캐비넷 알죠, 활짝 열어갖고 그냥 문재인한테 갖다 바친 홍남기 증인의 증인 신문이 취소되었음을 고지합니다.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을 재구속시키기 위한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와 김세훈 판사의 영장 발부 건으로 오후 재판을 진행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날은 금요일이었고요. 다음 날부터 주말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법원이 쉬어요. 실컷 다 쉬어요. 그래놓고 평일날 그냥 못했던 거 싹 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 매일같이 불러다 놓고 인민재판했니? 16일 월요일 자정이면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싹 사라지게 되므로 속전속결로 이날 금요일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것이고, 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상 가둬놓을 법정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 이날 오후 5시 5분경에 언론에 속보가 뜨게 됩니다. 김세훈 판사의 어이없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를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딴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면서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대통령을 재구속, 재수감 시켜버린 겁니다. 김세훈 판사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SK그룹의 89억 뇌물 요구 사건인데요.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무관한 고영태의 친구이자 테니스 선수 출신인 이 박헌영의 사기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들끼리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와갖고 해먹고 튀려다가 딱 걸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검찰은 대통령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요 사건만 쏙 미리 빼놓고 1심 재판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6개월 안에 끝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 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미리 빼놓고 별건으로 재구속영장을 쳤다라는 겁니다. 히든카드로 남겨놓았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이 법 절차에 의해서 6개월 지나고 풀려날까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별건으로 빼놨다가 다시 불법적으로 재구속 영장을 친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김세훈 판사가 1심 재판 도중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참고 참았던 박근혜 대통령도 마침내 분노를 하시게 됩니다. 추가 구속영장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적인 별건 영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 누락된 단 한 개의 범죄 사실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요, 과도한 인신구속이라는 이유에서 발부하지 않는 게 법원의 관행입니다. 헌법도 무너뜨리는 것들이 무슨 관행은 못 무너뜨립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아래 위 짙은 군청색, 이번에 퇴원하실 때 입으신 옷이 바로 그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시고 법정에 출석을 하셨고 잘 끼지도 않으셨던 안경까지 끼고 입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역적 김세훈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려고 하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준비해온 메모를 보시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꼼꼼히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속이 되어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해 재판을 받는 걸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 주시는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롯데나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이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혀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겐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다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일명 폭탄 선언이죠. 아니, 일반 강력 범죄자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 재판을 받을까 말까인데 일국의 대통령이 지들은 다 알잖아요. 이미 죄가 없다라는 걸. 그런 분을 주 4회 이상의 강도 높은 인민재판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또 이런 재판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힘들게 받아오셨는데 이게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어서 파면한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내란
외환에 죄가 없으면 형사 소추조차 할 수 없는데 대통령께서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르기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은 대놓고 이적 여적죄, 내란 선동, 왜 이런 것들은 탄핵을 안 시킵니까? 그리고 이정미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어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도 아니고 무슨 북한의 인민재판 판결처럼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거 당신이 지어서 말한 겁니까? 아니면 그 어떤 세력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추후에 다 밝혀지겠지만 당신 천벌받아. 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탄핵의 진실이 모조리 밝혀졌고요. 당시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기 탄핵에 가담했던 인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좌익 국민들도 마찬가지. 지금 당신들이 온전한 인간들이라면 두 발 뻗고 잠을 자고 있는지 또 목구멍에 음식이 넘어가는지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